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23강으로 이번 시간은 병원의 고객만족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병원의 고객만족 경영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 기업에서의 고객만족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병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자, 서울대 백롱민 교수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의료계 패러다임은 기존의 사후 치료 방식에서 예측 가능한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1, 20년 안에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서 빠르면 10년 안에 현재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많이 바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최근 만성질환관리가 화두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병원이 아니라 환자다. 이제 치료의 주체가 병원에서 환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의료계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기 때문에 건강관리 주체는 이제는 환자 본인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의료시장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게요. 의료시장의 틀이 공급자 주도, 병원 중심에서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환자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놓은 병원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자의 권리를 이제는 병원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바뀌었다. 자, 이렇게 환자인 고객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고객이 소득들이 증대하면서 의료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났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떤 병원을 선호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명 잘해주는 병원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병원,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의 베스트 직원, 고객 만족도 조사, 우리는 항상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설명 잘하고 잘 위로하는 이런 병원입니다. 우리 병원 무통 치료합니다. 아프지 않게 치료합니다. 우리 병원은 원스톱 서비스로 수술하고 20분 내에 당일 퇴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의료 서비스들이 되겠죠. 자, 의료에서 마케팅도 고객 중심에서 이제는 환자 만족으로 바뀌는 경향들이 아주 빠르게 심화되고 있어요. 질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질병 치료 단계만, 질병만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환자 자체를 우리 병원이 만족시키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의료산업이 이제는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하고 결합한 이런 서비스 상품까지도 개발이 되면서 의료관광 산업도 이젠 또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지요. 자, 의료시장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고령 인구의 변화를 보면 지금 2020년도를 보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 정도인데 2060년이 되면 40% 정도가 고령 인구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즉 이런 고령 인구는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병원 코디네이터들한테는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앞으로 이런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진료과들도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자, 2018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만성진료를 보면 고혈압과 관절염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만성질환 환자들은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성질환자가 전체 환자 중에 이제는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졌고 만성질환자가
쓰는 건강보험 재정 역시도 거의 42% 정도. 즉 요즘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병원 코디네이터들한테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만성질환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성질환자라고 해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 이렇게 4대 만성질환으로 선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지요? 자,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빨간 걸로 표시된 거는 전부 만성질환이에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 자살이나 폐렴이나 뭐 문수사고나 이런 것보다도 만성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이 굉장히 많지요. 한국인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에서 7개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일 정도로 만성질환은 굉장히 커다란 의료에 있어서는 시장입니다. 10개 중에 7개나 되잖아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진단을 검진을 잘 받아야 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 혈압, 체중 관리하고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서 정보를 더 가지고 계시면 환자하고 상담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화하는 의료시장에 이제는 고객 쪽을 볼게요. 정책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죠.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만성질환 등록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커졌어요. 자, 필수 건강검진으로 신장, 체중, 비만, 시력, 청력, 혈압, 혈액, 소변, 그 흉부 엑스레이, 뭐 심전도 이건 필수 연령대가 해야 되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 고혈압을 위해서 혈압, 비만을 위해서 신장이나 뭐 체중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엑스레이, 흉부, 혈액 이런 것들은 기본 검사죠. 자,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만성질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필수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변화하는 의료시장에서 병원도 살아남고 그 살아남는 병원에서 여러분이 똘똘한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을 알고 실행해야 될까요? 자, 병원은 일단 경쟁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료 개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1인 개원에서 이제는 단독 개원에서 공동 개원, 그 다음에 뭐 협력 개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병원이 이제는 한 건물에 여러 개씩 들어가는 밀집 개원까지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 2018년도에 서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14개의 치과가 문을 열고 111개가 닫았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병원이 이제는 문만 열면 되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자, 또 병원에 대해서 고객이 많은 요구가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는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고객이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집 가까운 병원 무조건 다니거나 아는 병원 무조건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자, 보면 개업하고 폐업한 걸 보면 개업보다 폐업이 물론 개업이 더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폐업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보면 성형외과가 폐업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젠 고객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 대신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자, 이제는 병원의 고객의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인 여러분들은 환자하고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환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모임이 많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병원하고 어떻게 비교돼서 선택될지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병원만의 특이한 점, 우리 병원만의 특성, 우리 병원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툴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의료 산업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병원들도 이것에 발맞추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처럼 그냥 오구 가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를 산업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삼성이라든지 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스마트 헬스케어가 지금 점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헬스케어 기구 하나만 내가 손에 부착을 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모든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내 운동부터 시작해서 내 심폐기능부터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환자에게 당신이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하세요. 이런 것들을 전부 환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는 환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여성의학센터라든지 비만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신규 시장의 개척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를 이제는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무조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그냥 특별히 증상이 없지만 아픈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래서 기본의 진료 플러스 치료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병원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복합화고 되고 다각화돼야 돼요. 자, 병원 내 샵인샵이 굉장히 많죠. 병원 내에 네일샵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부관리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 내에 커피숍이 있는 경우도 있고 편의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는 병원이 단지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부가 상품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자가 많은 병원이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느냐. 병원장이 진료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하더라.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더라. 세 번째로는 장기 혹은 단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보완되더라. 그리고 이런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즉 모든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제는 고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미리미리 고객의 요구를 맞춤 서비스하는 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의료계 패러다임, 의료시장의 변화, 우리 병원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병원은 어떻게 발전돼야 되고 환자가 많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인정받는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코디네이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코디네이터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4강으로 병원의 내부 고객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